안녕하십니까. 호크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시세 분석 서울 금리 인상 이후 집 샀다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 분석해 보겠습니다. 1월 21일 기준 12월 아파트 거래량 1034건 등록됐습니다. 12월 21일 기준 11월 아파트 거래량과 비교해 봤더니 마이너스 18%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거래량은요, 한 1100건에서 1150건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수준이죠. 자, 그리고 1월 달 거래량이 262건 등록됐는데 이게 11월 달 거래량과 비슷한 추세예요. 그래서 1월 거래량은 11월 달과 비슷하다. 그래서 현재 금융위기 수준의 거래 급감은 11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 부동산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매매 가격 변동률 0.0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률도 0.01%로 전주 대비 상승률을 계속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마이너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114하고 KB 부동산 시세 이렇게 세 가지 통계가 많이 활용되는데 한국 부동산은 통계가요, 하락 반영은 잘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지금 다른 통계에 비해서 하락 반영은 한국 부동산원이 좀 더 정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아파트 매물 건수 보겠습니다. 일단 매물 건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세 매물 건수는 소폭 감소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매물 건수 46,434건, 그리고 전세 매물 건수는 32,000건대에서 좀 감소한 31,190건대를 기록했습니다. 자, KB부동산 매수자 매도자 동향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서울이 50.6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53.2보다 한 2.6포인트 정도 더 낮아지면서 매수자의 관심은 드물고 매도자의 문의만 많은 상태라고 KB부동산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서울 지역 대표 10개 단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강 이남 6개 단지, 한강 이봉 4개 단지, 각 아파트의 2개 평형의 매매와 전세 변화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층 이상 매물, 탑층 제외 매물을 살펴봐드리고요. 3주 이내 매물로 최대한 살펴봐드리고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융자 없는 매물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반포자이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자이 실거래가 2개 떴어요. 또 초고가 아파트에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전용 194제곱미터가 54억 원, 그리고 165제곱미터가 52억 원의 거래가 체결됐습니다. 자,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35평, 지난주에 35억 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도 35억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올해 최고 실거래가는 36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자, 반포자의 50평 매매 시세 변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42억 원, 이번 주에도 42억 원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작년 최고 실거래가는 46억 6천만 원이네요. 한 4억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자, 전세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시세는 계속해서 19억 선을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반포자의 50평 전세 시세 지난주와 똑같은 30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개포 레미안 포레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10월달 이후에 등록된 거래가 없이 좀 관망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26평 매매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최고 22억 5천까지 찍었던 이 아파트, 현재는 21억 5천의 최저 호가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34평 매매 시세 볼게요. 2021년 최고 실거래가 29억 7천이었는데 가장 최근에 저렴한 매물은 28억 5천으로 지금 3주 연속 같은 금액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볼게요. 26평 지난주에 10억 5천, 이번 주도 10억 5천이었고요. 34평 전세 시세 지난주엔 13억, 이번 주에 그 매물이 사라지고 13억 8천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8천만 원 정도 전세가 올라간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교육의 중심지 도곡 레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도 동일해요. 10월 이후에 등록된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거래가를 살펴보면은 10월달과 11월달에 거래하신 분이 가장 많이 피본 상태더라고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곡레스를 33평, 작년 최고 실거래가 32억 원, 이번 주에 실거래가 등록된 거 32억 원으로 여전히 최고 실거래가에서 호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최고 실거래가 이상 유지가 되고 있다가 그 높아진 호가가 그나마 무너진 게 지금 최고 실거래가 수준이라는 거죠. 아직 서울 지역의 상당수의 많은 대단지 아파트들이 이런 흐름입니다. 자, 43평 살펴볼게요. 41평 최고 실거래가 41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41평 최저금 매물은 39억 원입니다.
자, 33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9억, 이번 주에는 18억으로 마이너스 1억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자, 43평 전세 시세도 볼게요. 22억 5천으로 5천만 원 추가 조정이 됐습니다. 2주 사이에 전세 시세가 1억 5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크리오 아파트 6,864세대 이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2주 연속 거래가 없는 상황입니다. 11월 달에 달랑 2건, 복도형 아파트 제외하면 한 건만 거래가 될 정도로 지금 극심한 매매 거래 감소세가 이제 현장에 보여지시죠. 자, 26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9억 5천, 이번 주에도 19억 5천이었습니다. 아직까지 2021년 최고 실거래가와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2평은 좀 달라요. 올해 작년에 25억 1천만 원까지 실거래 찍었던 아파트 지금 22억의 매물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한 3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한 상황이죠. 10% 이상 조정된 사례가 파크리오 아파트네요. 자, 26평 파크리오 아파트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0억, 이번 주에 10억이고요. 32평 전세 시세는 11억 9천, 이번 주에는 11억 6천으로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좀 송파 지역 저희가 달아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송파 지역의 거여동하고요, 북일에서 입주를 하고 있어서 좀 전세값 약세 압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 내용은 없습니다. 5,540세대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 10월에 한 건, 11월에 한 건 이렇게 끝이 난 상황이죠. 자, 지금 거래 급감 실감 나시죠? 매매 현황 보겠습니다. 자, 34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23억 5천, 이번 주에도 23억 5천으로 변화가 없는데 여기 최고 실거래가 24억 7천이네요. 자, 그리고 39평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6억 5천, 이번 주에도 26억 5천으로 여전히 최고 실거래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뭔데 안 떨어지나요? 급한 매도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자, 34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8억 7천, 이번 주에 8억 5천으로 한 2주 사이에 5천만 원 정도 낮아졌습니다. 아까 송파구에 전세 물량이 많다 말씀을 드렸죠. 40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0억, 이번 주에는 9억 5천입니다. 3주 전에 10억 5천이었는데 1억 정도 전세 시세가 조정된 상황입니다. 야, 이렇게 전세가격이 뚝뚝 떨어지는데 금리 올리고 입주 물량 늘어나는데 역전세는 안 일어나네?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는데 역전세는 조건은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싸야 돼요. 근데 지금은 2년 전 전세 시세 대비 굉장히 비싼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전세 떨어진다 그래도 매도자들이 이제 팔아야 된다는 압력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음마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4,424세대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 좀 거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여기는 토지거래가격으로 묶여도 계속 거래가 유입됐었는데 거짓말처럼 끊겼네요. 자,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31평 24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에 24억이에요. 최고 실거래가가 작년에 27억 8천인데 지금 3억 8천만 원 정도 하락했죠. 지금 최고가 대비 가장 많은 비율로 하락한 게 음마아파트 31평입니다. 자,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6억 5천이었는데 이번 주에 26억입니다. 최고 실거래가 28억 2천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하락했다. 저희가 다른 영상에서 많이 설명을 드렸죠. 자, 음마아파트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5억 5천이던 31평 전세 시세 이번 주에 5억 7천으로 2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34평 전세 시세도 7억에서 7억 3천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송파구하고는 좀 다르죠. 자, 강북권으로 넘어가서 4개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에 위치한 레미안 위브 아파트 2652세대 이하 대단지 아파트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습니다. 10월에 2건, 11월에 2건, 그리고 11월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등록된 거래는 없습니다. 자, 레미안 위브 아파트 매매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12억 하던 최저 급매물이 이번 주에는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고 12억 3천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여전히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33평 매매 시세 볼게요. 지난주에 14억 5천, 이번 주에도 14억 5천으로 변화는 없고요. 작년 최고 실거래가 대비는 1억 정도 하락한 모습인데 이런 대단지 아파트는요,
층이나 향이나 또는 동의 위치, 뭐 도로가에 위치하냐 안쪽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한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지금 레미안 위브 아파트가 뚜렷한 하락세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5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6억 7천, 이번 주에 6억 8천으로 1천만 원 정도 호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33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8억, 이번 주에도 8억으로 변화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DMC 파크뷰자에 살펴보겠습니다. 무려 4,300세대 이 대단지 아파트 지금 2주 연속 거래가 없네요. 자,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25평 작년에 최고 13억까지 찍었던 이 아파트 이번 주에는 11억으로 전주 대비 3천만 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게 동 따라서 단지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뚜렷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34평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무려 15억 4천까지 거래됐던 이 아파트 지난주에 13억 8천, 이번 주에 13억입니다. 무려 2억 4천만 원 정도 최고 실거래가 대비 조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최고 실거래가가 그렇게 오래된 거냐? 그렇게 오래도 안 됐어요. 보통 최고 실거래가 찍힌 거 보면 2021년 10월이나 11월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상 이후에 매수한 사람들이 다 최고가로 잡았어요. 지금 그 최고가 잡은 사람들 금리 인상 하면 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하고 금리 인상하고 상관없다는 주장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25평 지난주에 6억 5천, 이번 주에는 7억으로 5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됐고요. 34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7억 4천, 이번 주에 7억이었습니다. 25평하고 34평하고 좀 전세가 흐름은 좀 다르게 나타나네요. 자, 중개거래인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21평 매매 시세 작년에 7억 2천까지 찍었고 지난주에 6억 3천이었거든요. 이번 주도 6억 3천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고점 대비 한 9천 정도 빠졌네요. 25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7억 9천, 이번 주에도 7억 9천으로 최고 실거래가 대비 오히려 더 높은 금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얘가 최고 실거래가 찍은 게 좀 오래됐어요. 한 6월, 7월 정도에 최고 실거래가 찍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호가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얘는 그 사이에 실거래가 등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최고 실거래가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그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1평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억 5천, 이번 주에 2억 5천 변화가 없었고요. 25평 전세 시세 지난주에 3억 5천, 이번 주에 3억 7천으로 2천만 원 정도 호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성산시형 아파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등록된 거래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도 3,700세대고 재건축 아파트 단지인데 거래가 진짜 없죠. 자, 매매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11억 했던 아파트 시세 이번 주에도 11억으로 변화는 없고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억 정도 하락한 모습입니다. 이제 성산시형 23평 매매 시세 지난주에 13억, 이번 주에도 13억으로 큰 변화는 없고요. 여전히 최고 실거래가 대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인 조정이 왔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 아파트 단지는. 자, 전세 시세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0평 3억 2천이었고 이번 주에도 3억 2천으로 변화가 없고요. 23평 전세 시세 지난주 3억 8천, 이번 주에 4억으로 2천만 원 정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매매 시세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반포자이 35평이 매매 시세가 5천만 원 정도 올라갔고요.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변화 없었습니다. 도곡레슬 변화 없었고요. 파크리우 변화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도 변화는 없었는데 음마아파트가 31평이 3천만 원 하락, 34평이 5천만 원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레미안 위브 아파트 3천만 원 정도 25평이 상향됐고요. DMC 파크부자이 25평이 마이너스 3천만 원, 34평이 마이너스 8천만 원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중개그린 변화 없었고요. 성산시형 변화 없었습니다. 하락한 평형은 4개 평형, 상승한 평형은 2개 평형이었습니다. 자, 전세 시세 변화 보겠습니다. 반포자의 변화 없었고요. 개포레미안 포레스트 34평 8천만 원 정도 전세 시세가 상향됐습니다. 도곡레슬 전세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파크리우 아파트 32평 전세 시세 3천만 원 추가 하락을 했고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34평 2천만 원, 그리고 40평이 5천만 원 정도 조정이 됐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오히려 31평이 2천만 원, 34평이 3천만 원 상향 조정됐고요. 레미안 위브 25평 1천만 원 상향 조정됐습니다. DMC 파크부자의 전세 시세는 좀 엇갈렸어요.
25평은 5천만 원 정도 올라갔지만 34평은 전세 시세가 4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중개그린 아파트 25평 전세 시세 2천 올라갔고요. 성산시형 아파트 23평 전세 시세 2천만 원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재건축 아파트 전세 시세가 좀 올라간 모습입니다. 상향 조정한 평형은요 6개 평형이고요. 하락한 평형은 7개 평형으로 얼추 얼비슷했습니다. 자, 거래량 감소 쇼크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체크한 10개 단지의 임대 제외 세대수는 37,715세대입니다. 지난 3주 동안 달랑 거래량 한 건이었는데 이번 주에 3건이 등록됐습니다. 그중 2건이 반포자이였죠. 일반적인 아파트 정말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매매 시세, 매매 거래 진짜 없었습니다. 중개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든 시기죠. 자, 이렇게 거래가 없다 보니까 결국엔 실거래가 하락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최고 실거래가 대비 지금 호가가 10% 이상 차이 나는 곳이 꽤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적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쇼킹 부동산원 아파트 교과서에 보시면 과거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례를 공부해 두시면 미래를 대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언제 떨어지는지, 언제 다시 반등하시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